돈을 부르는 명상의 시작. 우리가 흔히 돈을 번다라는 말을 할 때 대부분은 땀 흘려 일하고 시간을 쏟아붓고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돈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세상에는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기회가 생기고 인맥이 연결되고 뜻하지 않은 수익이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 그리고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보통은 마음을 비우고 잡념을 없애고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행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상은 돈과 부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관념, 불안, 결핍의식, 그리고 습관적인 생각들이 명상을 통해 서서히 치유되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돈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돈은 손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벌기 힘들어, 돈은 나와는 거리가 멀어, 나는 돈을 잘 못 모아라는 생각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실제 현실을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명상은 바로 이 잠재의식 속 돈에 대한 부정적인 패턴을 바꿔줍니다. 명상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풍요로움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마음이 풍요를 그릴 수 있을 때 실제로 삶에서도 풍요가 찾아옵니다. 명상과 부의 파동. 우주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주파수가 달라지고 그 주파수는 현실을 끌어옵니다. 돈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감과 여유의 파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늘 돈에 쫓기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은 불안과 결핍의 파동을 발산하죠. 명상을 통해 우리의 파동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숨을 고르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풍요롭다. 돈은 나를 사랑한다. 이 짧은 말이 단순한 주문 같지만 반복될수록 무의식 속에 새겨지고 실제로 돈을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됩니다. 돈을 끌어오는 첫 번째 습관. 명상은 단순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돈을 끌어오는 구체적인 습관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로 핸드폰을 들여다보지 말고 5분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나는 풍요로움 속에 산다라는 말을 반복하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파동을 바꾸고 결국은 인생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단지 반복하고 느끼고 마음속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 통장이 점점 불어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있는 모습, 여유롭게 웃고 있는 내 가족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명상이 바로 현실을 앞당기는 예행 연습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적 삶 속에서의 명상. 특히 40대에서 50대 주부나 중년층에게 명상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일과 가정, 경제적 부담 속에서 늘 마음이 무겁지만 잠시라도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수준을 넘어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돈을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면
명상을 통해서는 돈은 내게 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자리 잡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행동을 바꾸고 결국은 실제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오늘은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명상의 비밀의 시작, 그 첫걸음을 나누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수단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흘러드는 에너지입니다.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돈을 끌어오는 명상과 호흡의 비밀.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호흡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흡이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정도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명상을 통해 의식적으로 호흡을 다루기 시작하면 이 단순한 호흡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돈과 부를 끌어오는 과정에서도 호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을 잇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많을 때는 호흡이 얕고 짧아지고 여유롭고 자신감 있는 순간에는 호흡이 길고 깊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우리의 파동을 바꾸고 그 파동이 다시 현실을 불러옵니다. 첫째, 호흡의 기본은 들이마심과 내쉼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쉴 때 머릿속으로 풍요가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반대로 숨을 내쉴 때는 불안과 걱정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떠올립니다. 이 단순한 과정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하루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둘째, 호흡은 돈의 흐름과 닮아 있습니다. 돈은 물과 같아서 흐르면 맑고 막히면 썩습니다. 불안과 결핍 속에서는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막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내면을 정화하면 막혀 있던 흐름이 서서히 열리고 돈 또한 내 삶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장면을 떠올리고 내쉴 때는 빚이나 걱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단순한 상상 같지만 이것이 무의식을 바꾸고 현실을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셋째, 호흡을 활용한 집중 명상법이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에 앉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은 뒤 내 박자에 맞춰 숨을 들이쉽니다. 그 상태로 잠시 멈추며 마음속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되뇌입니다. 그리고 6박자에 맞춰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이때는 돈은 나를 따른다라는 확신을 심습니다. 이렇게 10분간 반복하면 마음이 맑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며 돈을 대하는 태도마저 바뀝니다. 넷째, 호흡이 바꾸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삶 전체의 태도입니다. 늘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가 결핍의 연속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풍요로움에 자신을 맞추면 같은 상황에서도 기회와 긍정적인 신호를 먼저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호흡을 고르며 오늘은 기회의 날이다라는 확신을 심습니다. 이 믿음이 하루의 행동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돈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한국적 삶 속에서의 명상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빠른 속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긴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경제적 부담과 책임이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호흡만으로도 인생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쫓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다.
이 짧은 확신이 삶의 결을 바꾸고 현실을 서서히 바꿔나갑니다. 오늘은 돈을 끌어오는 명상의 구체적인 호흡법을 살펴보았습니다. 호흡은 단순히 몸이 숨쉬는 행위가 아니라 돈을 부르는 주문이자 내 삶을 바꾸는 도구입니다. 내 안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내 삶 속 풍요의 길도 함께 넓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 파트에서는 돈과 부를 끌어당기는 시각화 명상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단순히 숨 쉬는 것을 넘어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지는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과 부를 끌어당기는 시각화 명상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상상력이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명상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바로 시각화입니다. 마음속에서 선명한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이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고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시각화 명상은 단순히 공상이나 꿈꾸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부를 이룬 사람들,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시각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돈과 부를 끌어당기는 올바른 시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원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야 합니다. 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무의식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통장에 숫자가 늘어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잔고가 차곡차곡 쌓이는 화면을 마음속에서 선명히 그려보는 것입니다. 둘째, 감정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그림만 떠올리면 그것은 공상으로 끝나지만 감정이 실리면 무의식이 그 경험을 실제로 받아들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장면을 떠올릴 때 마음속에서 안도와 기쁨, 감사의 감정을 함께 느껴보세요. 마치 실제로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생겨나는 감정이 바로 현실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셋째,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시각화로는 무의식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밤에 잠들기 직전 이 두 순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도 무의식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그림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무의식은 그것을 현실의 일부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동과 선택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결국 실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각화 명상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편안한 의자에 앉아 있다. 내 손에는 은행 통장이 들려 있다. 통장을 펼쳐보니 숫자가 놀라울 만큼 늘어나 있다. 내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마음에는 따뜻한 감사가 차오른다. 나는 이 순간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이 문장을 마음속으로 따라하며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 과정은 현실과 상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 줍니다. 넷째, 현재형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가 아니라 이미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풍요롭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의식은 미래형 표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현재형의 믿음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시각화 명상은 항상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큰 불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의심은 시각화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따라서 작은 성취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오는 장면, 소소한 행운이 찾아오는 장면, 누군가가 작은 선물을 주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점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시각화 명상은 한국 사회의 빠른 리듬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 사이 짧은 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주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원하는 장면을 그리는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가 자주 떠올리는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 명상의 힘입니다. 오늘은 돈과 부를 끌어당기는 시각화 명상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그리되 감정을 실어야 하고 현재형으로 반복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의식이 바뀌고 현실이 변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돈을 멀리하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 깊은 심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돈을 멀리하지 않고 친구로 만드는 마음가짐. 우리는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어떤 부모는 돈은 더럽다라고 가르쳤고 또 어떤 부모는 돈은 벌기 힘들고 쉽게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결과 돈을 멀리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진 채로는 결코 돈이 우리 삶에 머물 수 없습니다.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무엇보다 먼저 돈을 친구처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돈을 두려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따뜻하게 환영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돈을 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돈은 고통과 갈등의 원인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하지만 사실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칼과도 같습니다. 칼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집니다. 돈을 적으로 여기면 멀어지고 친구처럼 여기면 곁에 머무릅니다. 둘째, 돈을 존중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도 존중이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갑 속에 아무렇게나 구겨 넣거나 돈을 쓰면서 늘 불평을 한다면 돈은 점점 멀어집니다. 반대로 돈을 정성스럽게 다루고 쓸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품으면 돈은 더 큰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쓰면서도 즐겁고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 마음이 다시 더 큰 부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셋째, 돈을 숨기지 말고 환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 이야기를 꺼리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속물처럼 보일까 봐 피하기도 하고 스스로도 돈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을 숨기면 무의식 속에서 돈을 부정하게 됩니다. 명상할 때 돈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돈을 환영하는 연습입니다. 돈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돈이 내 곁에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 돈은 기꺼이 다가옵니다. 넷째, 돈을 즐겁게 써야 합니다. 돈은 쓸 때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쓰는 돈, 불평하며 쓰는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즐겁게 쓰고 감사하며 쓰는 돈은 반드시 더 큰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쓰는 돈은 기쁨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돈은 다시 행복한 기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불안 속에서 지출한 돈은 불안의 파동을 남깁니다. 돈을 즐겁게 쓰는 습관이 결국은 더 많은 돈을 부르는 길입니다. 돈과 친구가 되는 마음가짐을 기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자존감입니다. 내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 돈 또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명상할 때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로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되뇌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또한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는 삶을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돈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은 행동을 제약합니다. 하지만 돈은 친구라고 생각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친구는 언젠가 다시 만나듯 돈도 언젠가는 다시 들어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돈이 떠나도 불안하지 않고 들어올 때는 감사하며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돈에 대한 압박이 심한 곳입니다. 집값, 교육비, 생활비 등 끝없는 부담 속에서 살다 보면 돈은 늘 무겁고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친구처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더 필요합니다. 돈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돈은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확신이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실제로 돈이 머무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은 돈을 멀리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적이 아닌 친구로 여기고 존중하며 환영하고 즐겁게 다룰 때 돈은 기꺼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돈을 끌어당기는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돈을 부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삶을 만들고 나아가 돈과 부의 흐름까지도 결정짓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곧 현실로 이어집니다. 풍요로운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는 사람은 점점 풍요로워지고 부족과 불안을 담은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 부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돈과 관련된 수많은 말을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돈은 벌기 힘들다, 돈은 쉽게 나간다, 돈 때문에 다 망한다 같은 표현이 귀에 익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히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었지만 우리의 무의식은 그것을 진리처럼 받아들여 삶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첫째, 돈을 긍정적으로 부르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돈은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무의식은 그 부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돈은 언제나 나를 향해 흐른다라고 말하면
무의식은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입니다. 단순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주파수를 바꾸고 그 주파수는 실제 돈의 흐름을 바꾸게 됩니다. 둘째, 자신을 낮추는 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돈에 약하다, 나는 돈을 잘 못 모은다라는 말은 무의식에 그대로 각인됩니다. 그 결과 실제로 돈을 다루는 능력이 떨어지고 기회가 와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언어는 스스로를 규정하는 힘을 가집니다. 따라서 언제나 나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풍요로움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정의해야 합니다. 셋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돈을 쓸 때 또 나갔네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이 돈이 좋은 곳에 쓰여 기쁘다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지출이라도 말에 따라 파동이 달라집니다. 불평의 파동은 돈을 밀어내고 감사의 파동은 돈을 다시 끌어옵니다. 실제로 부유한 사람들은 지출을 할 때조차 감사의 말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그 감사의 에너지가 더 큰 풍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말은 반복될수록 힘을 가집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긍정의 말보다 하루 종일 무심코 뱉는 부정적인 말이 훨씬 강하게 무의식을 지배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긍정의 언어를 반복해야 합니다. 돈은 나를 따른다. 나는 충분히 풍요롭다라는 말을 매일 아침 그리고 잠들기 전마다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이 반복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씌우는 과정입니다. 언어의 힘은 명상 속에서도 더욱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은 뒤 스스로에게 따뜻한 언어를 속삭여 보세요. 나는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은 내 친구다. 돈은 언제나 나를 찾아온다. 이 말들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무의식 속 깊이 스며들어 삶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종종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에게 올바른 언어를 심을 때 비로소 돈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돈을 부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지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돈은 단순히 노력이나 행운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 습관과 루틴이 돈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 습관이 쌓여 거대한 부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명상과 함께 돈을 끌어오는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삶은 훨씬 부드럽게 풍요로움으로 나아갑니다. 첫째,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하루 전체의 파동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불안한 뉴스나 숫자에 몰두하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고릅니다. 그리고 오늘은 기회가 가득한 하루다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심어보세요. 이 단순한 습관은 하루를 긍정의 파동으로 열고 그 파동이 실제 기회와 행운을 불러옵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아침에 자신만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 명상, 감사, 일기, 간단한 스트레칭. 이 짧은 시간들이 하루의 질을 바꾸고 돈의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둘째, 감사의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돈은 감사하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루에 3번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오늘은 교통이 편해서 고마웠다. 커피가 맛있어서 고마웠다.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서 고마웠다.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하면 무의식은 점점 풍요로운 장면을 익숙하게 느끼고 현실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더 끌어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돈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셋째, 돈을 존중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갑 속 돈을 아무렇게나 구겨 넣는 태도는 돈을 하찮게 여기는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지폐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다루면 돈은 존중받는 에너지를 느끼고 다시 돌아옵니다.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쓰며 불평하기보다 이 돈이 나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쓰면 돈은 다시 돌아옵니다. 작은 습관이 돈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넷째, 자기 관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뭅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습관이 결국 부의 길로 이어집니다. 명상은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루틴이자 자기 관리의 핵심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돈은 그 여유로운 에너지를 따라오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대하는 습관이 곧 돈을 불러오는 습관이 됩니다. 다섯째, 돈을 환영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돈은 언제나 나를 따른다. 나는 풍요로움 속에 산다라는 확언을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은 무의식을 재구성하고 무의식은 현실을 바꿉니다. 작은 확언이라도 꾸준히 하면 무의식 속에 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새겨지고 실제로 삶의 기회와 수익이 늘어납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루틴은 하루하루 반복되며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풍요로운 루틴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불안한 루틴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불안 속으로 빠집니다. 돈을 끌어오는 습관과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의 호흡, 하루의 감사, 지갑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확언. 이 단순한 행동들이 모여 부의 문을 열어줍니다. 돈을 끌어오는 습관과 루틴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대하고 하루를 긍정으로 시작하며 돈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루는 것. 이것이 반복될 때 돈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돈은 단순한 종이와 숫자가 아닙니다. 돈에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 경험이 깊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 불안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떠올리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돈과 관련된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직면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어린 시절의 기억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돈 때문에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란 사람은 무의식 속에 돈은 늘 부족하고 힘든 것이라는 믿음을 신게 됩니다. 혹은 부모님이 돈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자주 본 사람은 돈을 갈등의 근원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무의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명상은 이런 오래된 기억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이 됩니다. 둘째, 실패의 기억 또한 상처로 남습니다. 투자에 실패했거나 사업이 무너졌거나
빚으로 고통을 겪었던 경험은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두려움은 이후에도 돈을 멀리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명상 속에서 그 실패를 다시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경험으로 성장했다. 그 실패는 나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 라는 새로운 해석을 통해 상처는 치유되고 돈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셋째, 돈과 자존감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벌지 못했을 때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은 우리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이 많든 적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명상은 바로 이 사실을 내면 깊이 새겨주는 도구입니다. 호흡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돈과 상관없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 확언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듭니다. 넷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돈 때문에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괴로웠던 기억, 사기를 당했던 경험, 혹은 내가 스스로 돈을 잘못 관리해 후회했던 순간들. 이 모든 기억을 붙잡고 있으면 돈은 여전히 고통의 그림자로 남습니다. 명상 속에서 그 장면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그를 용서한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순간 돈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됩니다. 다섯째, 상처가 치유되면 비로소 돈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돈을 바라볼 때 불안이 아니라 감사가 떠오르고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가 느껴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실로 이어집니다. 상처가 치유된 사람은 돈이 들어올 때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나갈 때도 두려움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여유로운 흐름이 돈을 다시 불러오게 됩니다. 돈과 관련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위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돈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아무리 좋은 습관과 루틴을 가져도 돈은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면 돈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돈과 관련된 마음의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풍요와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된 마음이야말로 돈이 머무르고 싶어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돈은 단순히 노력과 마음가짐만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과 환경 역시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경은 곧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돈이 따라오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머무는 공간부터 풍요의 파동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첫째, 집은 내 마음의 거울입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불필요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도 무겁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힌 공간에서는 돈의 흐름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집이 정돈되어 있고 필요한 것만 남아 있다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만으로도 삶의 파동이 달라집니다. 돈은 여유로운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간에 감사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단순히 깨끗이 치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공간에 감사의 기운을 담아야 합니다. 청소를 할 때도 이 공간이 나를 보호해 주어서 고맙다라는 마음으로 임해 보세요. 같은 청소라도 불평하며 하는 것과 감사하며 하는 것은 에너지의 질이 다릅니다. 감사의 에너지가 가득한 공간은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장소가 됩니다. 셋째, 풍요를 상징하는 물건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공간은 우리의 무의식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작은 화분을 두는 것은 생명력과 성장의 상징이 됩니다. 반짝이는 물건이나 빛을 잘 반사하는 장식품은 풍요와 밝음을 불러옵니다. 은행 모양의 작은 저금통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돈이 쌓이는 상징이 됩니다. 공간을 채우는 물건들이 모두 무의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넷째, 공간의 기운을 자주 환기시켜야 합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햇볕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부르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돈의 에너지도 막히게 됩니다. 바람이 드나들고 햇빛이 스며드는 공간은 활기가 넘치고 그 활기가 곧 기회와 부를 끌어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공기와 빛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일터 또한 중요한 공간입니다. 집뿐 아니라 내가 돈을 벌고 시간을 보내는 일터 역시 풍요를 부르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책상이 늘 어지럽고 서류가 쌓여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정돈된 책상은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끌어옵니다. 작은 식물, 따뜻한 조명, 의미 있는 문구 하나가 일터의 파동을 바꾸고 돈을 불러오는 자석이 됩니다. 풍요를 끌어오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가짐을 구체적인 현실로 옮겨 놓는 과정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결국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공간을 정리하고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고 풍요를 상징하는 물건을 두고 기운을 자주 환기시키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집과 일터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머무는 환경이 곧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풍요를 담은 공간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삶을 불러오고 결국 돈도 그 흐름에 따라 들어옵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장소가 곧 부의 길을 여는 첫 걸음입니다. 돈은 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기회가 생기고 그 기회가 결국 돈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를 불러들이고 싶다면 나와 연결된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회적 네트워크를 넘어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늘 불평하고 걱정만 하는 사람과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파동을 흡수하게 됩니다. 결국 돈에 대해서도 불안과 결핍의 관점이 굳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돈은 이런 긍정의 에너지와 잘 어울립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가 곧 돈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순환할 때 흐름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 하거나 주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관계는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주고받음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받은 것을 감사히 여기며 다시 나누는 관계가 결국 돈을 불러오는 관계로 발전합니다. 셋째,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은 신뢰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신뢰 없는 관계에서는 돈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들이 신뢰를 쌓습니다. 이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부는 결국 사람이 가져다 줍니다. 돈이 흐르는 길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넷째, 다양성을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때 예상치 못한 길이 열립니다. 명상은 이러한 인간관계를 열어주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열린 상태일수록 새로운 인연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속에서 돈의 길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다섯째, 인간관계 속에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 가족과 함께할 때, 동료와 일할 때, 그 순간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감사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다시 좋은 기운을 돌려줍니다. 돈은 이런 감사의 파동이 있는 관계에서 잘 흐릅니다. 단순한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돈의 흐름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돈이 흘러들어오는 인간관계는 단순히 넓은 인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신뢰와 존중,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연결을 의미합니다. 얕은 관계는 쉽게 사라지지만 진정한 연결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기회와 풍요를 만들어 줍니다. 결국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뢰, 긍정, 감사의 에너지가 곧 돈의 길을 열어줍니다. 돈을 따라오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에너지를 나누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정화될 때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돈은 단순히 외부에서 흘러들어오는 자원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가진 마음의 상태,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는 돈과 삶을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명상은 이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기만 하면 돈은 늘 도망갑니다. 그러나 삶을 깊이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며 내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면 돈은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됩니다. 궁극의 명상은 단순히 돈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라 돈과 삶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첫째, 돈과 삶을 따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삶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사는 건 사는 것이고 돈은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은 삶의 한 부분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을 분리하면 갈등이 생기고 통합하면 조화가 생깁니다. 명상할 때는 돈을 따로 떼어놓지 말고 내 삶 전체와 연결된 일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은 내 건강, 관계, 시간, 자유와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풍요로움을 줍니다.
둘째,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돈만을 목적으로 하면 돈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명상에서는 내가 왜 돈을 원하는지, 돈을 통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분명히 합니다. 가족과 함께 더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인지, 자유롭게 배우고 경험하기 위해서인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나누기 위해서인지,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돈은 그 목적을 따라 흘러옵니다. 셋째,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몸과 마음을 소모하다 보면 삶의 균형이 깨지고 결국 돈도 즐겁지 않게 느껴집니다. 궁극의 명상은 이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풍요를 받는다라고 마음속으로 새기고 내쉴 때는 여유를 나눈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돈을 벌고 쓰는 과정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돈은 균형 잡힌 삶 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넷째, 돈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나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지금 내가 더 지혜롭게 돈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명상 속에서 돈을 바라보며 나는 돈과 함께 성장한다라고 선언해 보세요. 이 선언은 돈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다섯째, 나눔과 순환을 실천해야 합니다. 돈은 머물 때가 아니라 흐를 때 힘을 발휘합니다. 궁극의 명상은 돈을 나만의 소유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순환시킴으로써 더 큰 풍요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기부하거나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위해 쓰거나 누군가를 돕는 데 사용해 보세요. 그 순간 돈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의 흐름이 됩니다. 이 순환의 흐름이 다시 나에게 돌아와 더 큰 풍요를 만들어 줍니다. 돈과 삶을 통합하는 궁극의 명상은 결국 내 마음을 조화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삶의 짐도 아닙니다. 돈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이며 나의 마음이 맑고 균형 잡혀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돈과 나는 하나다. 돈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돈과 함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확언이 아니라 돈과 삶을 하나로 통합하는 주문입니다. 이 주문을 마음에 새길 때 돈은 억지로 좇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삶과 함께 춤추는 파트너가 됩니다. 돈을 따라오게 만드는 명상의 비밀은 결국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호흡, 시각화, 언어, 습관, 관계, 환경, 그리고 상처의 치유까지. 이 모든 것이 통합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